이렇게 복산 1구역의 사업 진행이 오랫동안 지체되다 보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개발 사업장과는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현금 청산 절차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부산은 인구수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큰 도시인 만큼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같은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산의 수많은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사업지인 복산 1구역에서 최근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통보되고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분양신청 기간 동안 많은 조합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분양신청과 현금청산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렸는데요. 이제 분양신청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상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복산 1구역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산 1구역 소유자분들, 그리고 조만간 현금청산을 받을 예정인 재개발구역 소유자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산 1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 동래구 칠산동 246번지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인데요. 2008년에 조합 설립이 인가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2025년 3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구역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낭민역과 충렬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산의 내륙 지역에서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구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분들 중에서는 추후에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보유하신 물건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분양신청을 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현금 청산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복산 1구역의 사업 진행이 오랫동안 지체되다 보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개발 사업장과는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현금 청산 절차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산 1구역의 경우에는 워낙 오래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서 현금청산에 관해서는 과거에 시행되었던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데요. 과거 법 규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 복산 1구역 조합 정관에도 예정 규정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시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산 1구역의 경우에는 다른 재개발 사업장에 비해서 조금 더 일찍 현금청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금 청산이 이루어질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청산금을 산정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관 내용에 의한다면 사업구역이 소재하는 지자체장인 동래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에서 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이 협의보상 금액을 제시하면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이때 바로 협의가 된다면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을 마치고 보상 절차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기대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한 번에 협의가 되기는 어려운데요. 소유자가 협의 보상액에 만족하지 못해서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용재결 절차가 총 3번의 보상금 증액 기회 중 첫 번째 기회인데요. 수용재결 신청, 열람 및 공고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협의감정평가의 오류에 관한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까요. 기한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재결 신청 열람 공고가 마무리되면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거쳐서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급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이의 유보의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의 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의재결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재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액에 대해서 만족하고 수령을 하실지 아니면 다시 한번 불복을 하실지 여부를 검토하신 다음 불복하기로 결정했다면 마지막 증액 절차인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보상 절차가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의 경우 수용재결 6개월,
이의 재결 6개월, 행정소송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용 재결 단계에서 일단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시고 이의 재결과 행정소송에서는 각 단계별로 상승되는 금액을 추가로 수령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복산 1구역의 현금 청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산 1구역은 다른 재개발 사업지에 비해서 현금 청산 절차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속하게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